네,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마음은 실상이에요. 실상인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론인, 마음에 대한 이론인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헛떡이나 쫓는 개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수많은 글을 보는 것보다 마음 자체를 확인하는 것, 마음 자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흑덩이나 쫓는 개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열반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145페이지라고 하고 할로 죽배 사자교인 이런 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할로 축계 사자교인 요 말은 이제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은 바보 축구야 이런 말 어릴 때 경상도에서는 바보 축구야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이렇게 계시네.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바보 축구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가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축괴를 여기서 나왔어요. 축괴, 바보 축괴야 이 말을 축괴라는 말이 발음이 안 되니까 축구야. 아니 축구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풋볼 축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바보 축구야 뭐 바보 축구야 뭐 똥개야 뭐 이런 표현을 같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로 한나라 개는 한나라는 중국 전국시대에서 제일 약소국이었어요. 그 주변 나라에서 다 한나라 사람 하면 무조건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인데 한나라 개 하니까 강아지 중에서도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한로 축괴 한나라 개는 개는 흑덩이 금괴할 때 괴자예요. 흑덩이를 쫓아가고 축은 쫓을 축자 사자 용맹한 사자는 교인 사람을 문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흑덩이를 던지는 사람. 지금 제가 이렇게 죽비를 들면 죽비는 흑덩이에요. 그러면 죽비를 드는 저의 본심.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죽비를 쫓아가고 죽비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본다 그런 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카테고리가 달라요. 죽비는 현상이고 그리고 죽비를 드는 것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가려볼 줄 아는 게 안목이다. 참선에서는 안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죽비는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익숙한 보이는 것에 쫓아가고 그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이 보이는 것을 지금 나타나게 하는 혹은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이런 말은 할 수 없이 써야 되겠네요. 자, 우리들의 본래 면목, 우리들의 본질은 한마디로 딱 말을 한다면 의식 공간이에요. 의식 공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그냥 공간은 없어요. 그냥 공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텅 비어있는 그냥 공간.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절대 공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식이 있어야만이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이에요. 공간 그러면 공간 자체가 의식이라서 이걸 의식 이꼬르 공간인데 이것을 편의상 의식 공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없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죽비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의식 공간에 지금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비를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강아지고 죽비가 나타난 의식 공간을 보는 사람은 사자는 사람을 문다. 죽비를 든 사람을 문다. 할 때 이때 사람은 이런 죽비하고 마찬가지 물질로서의 이 몸이 아니라 죽비를 드는 이 진정한 사람. 임재는 이거를 진인이라고 진짜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했던 계속 지금 이 공부를 초지일간 이 교재 전체가 뭘 가리키는가? 우리들의 본질을 가리킨다. 이 우리들과 이 세상의 본질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한 나라 개는 법덩이를 쫓아간다. 현상을 쫓아간다. 근데 사자는 영리한 사자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의식 공간 본질인 의식 공간 자체를 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숙제가 뭐냐면 현상은 보이지요? 현상은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본질인 의식 공간을 지금 내가 자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남았어요. 그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이 말은 지금 의식 공간을 내가 확인하고 그 의식 공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자각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의식 공간이 곧 진정한 나. 의식 공간으로 되는 거. 의식 공간으로 본질인 의식 공간으로 이 현상을 사는 거. 이게 이제 최종적인 공부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의식 혹은 의식 공간 혹은 본질 혹은 본래 면목 혹은 뭐 주인공 혹은 지금 의식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것을 말하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납득하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손을 들어보세요. 반 이상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알아듣는 분은 이것을 더 명료하게 하시고 이것을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분명하게 이거구나 하는 찬스를 가지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선 제가 적은 유인물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분별심이 강하다. 우리들의 분별심을 탐진치할 때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아주 명료하죠. 분별심이 치예요. 그러면 분별심이 강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탐하고 싫은 것은 미워한다. 좋은 것을 탐하는 걸 탐, 싫은 것을 미워하는 것을 진. 그래서 탐, 진, 치가 삼독,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는 세 가지 독이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보는 기본적인 이제 우리들의 무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탐, 진, 치. 탐, 좋아하고 싫어하고, 탐진, 좋아하고 싫어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모두 분별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분별이 지금 어리석음인데, 가장 분별의 기본 구조. 자, 무명의 기본 구조. 무명은 분별인데, 이 분별의 기본 구조는 나와 세계예요. 이 분별의 기본 구조는 나와 세계.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나와 세계의 이 구분이 뚜렷한 분은 분별심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세계의 분별이 약한 사람은 분별심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첫 번째는 본래 면목, 본질, 지금 의식 공간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이 분별심이 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의식 공간의 발견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분별심이 녹는 거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말씀은 제가 수업 시간에 처음 말씀드리네요. 분별심은 에고죠. 여러분 맞나요? 에고, 아상 이거죠. 나와 세계 할 때 나. 우리가 흔히 나라고 하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자기 동일시 그게 에고인데, 자 보세요. 하나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몸은 물질이죠. 다시, 우리들의 몸은 물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동의가 되어야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들의 몸은 이 죽비가 물질이듯이 우리들의 몸도 물질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죽비에 아상이 있진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전제는 육체는, 몸은 물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 전제를 깔고 질문이 들어가는데,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질문은, 그러면 에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뼈 때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전제가 우리의 육체는 물질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물질이라면 에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오픈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생각 속에. 그것도 비슷한, 하여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생각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실체가 아닌 이미지입니까? 그러면 에고가 이미지 속에 사네요. 또 다른 분. 오온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에 붙어 있다. 그 말도 불교 교리적으로 맞아요.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오온에 에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불교 교리고,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생각 속에 있다, 오온에 붙어 있다, 이런 말은 생각이고, 실제로 느껴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에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또 오온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도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말고, 생각을 배제하고 지금 우리가 느낌으로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서 경험적으로 에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의식 속에. 몸에. 자, 몸에 에고가 몸에 있다. 그 생각하기가 십중팔구예요. 그런데 제가 전제를 뭐라고 했냐면, 몸은 물질입니다 그랬죠. 그렇죠. 전제가 몸이 물질이란 말은 사실 아닌가요? 사실이죠. 얘도 물질이죠. 마이크도 물질이고, 컵도 물질이고, 몸도 물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물질에는 에고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질에는 에고가 있을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에고의 위치를, 저번에 대학생한테 한번 말을 했더니
요 안에요. 에고의 위치가 요 안에, 요 눈 뒤에 어디, 여기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 감각이에요. 이거 맞죠? 여러분도 보통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아마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전제가 요 눈 뒤에 이 안에도 그냥 물질이지. 물질이지. 에고라는 것이 물질에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공부가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본질인 의식을 발견하고 견성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불, 견성하고, 그 다음에 에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에고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첫 번째는 우리들의 본질을 발견하고, 발견해도 여전히 에고가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에고로부터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에고를 이제 조사들은 예전에 인두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고 나온다. 자, 근데 지금 일단 우리는 지금 현대인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몸은 물질이에요. 그럼 에고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에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에고는 있을 때가 없지요. 지금 결론이 자연스럽게 에고는 있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두 번째 에고가 떨어지는 요게 에고가 있을 데가 없다는 걸 알면서 떨어져요. 보통은 요 뒤에, 눈 뒤에 어디 머릿속에 여기에 있을 거라고 되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게 있겠거니 하고 살아 그냥. 근데 조금만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몸은 물질이라서 이거 그냥 죽으면 바로 그냥 태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또 알다시피 눈 뒤에 이 안에는 그냥 피와 그 뼈와 피와 뭐 물과 뭐 이런 것이 있지. 신경다발 이렇게 또 살이잖아요. 그런 것이 뼈와 살이 있지. 뭔가 어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에고는 어디에 있는가? 결론은 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오는데 제가 2번을 먼저 말했고 2번이 좀 더 분명해지려면 1번이 분명해진 다음에 2번이 분명해지면 여기 같이 일어나서 1번을 도노라고 하고 에고가 떨어지는 것을 돈수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도노와 돈수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요. 우리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에는 에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질에는 에고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어디 집에 두고 왔어요. 어디 에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데가 없고 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무아라고 부처가 이걸 깨달았어요. 부처가 이걸 깨닫고 무아라고 했어요. 실제로 에고는 있을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한 생각이 실제가 아닌데 한 생각 속에 옛날 기억이 그 속에 존재하듯이 에고라고 하는 가상인물이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 근데 조금만 정신 차리면 에고는 있을 데가 없어요. 되게 시원해져요. 자, 이걸 첫 번째하고 같이 좀 이따가 또 같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3단계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본질을 깨닫고, 두 번째는 본질을 깨닫고,
두 번째는 에고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본질이 따로 본질로 있지 않고 이 순간에도 본질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본질하고 현상이 하나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중도를 깨달아서 이제 보살행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첫 번째는 견성, 본질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점수를 통해서 돈수로 가는 것. 이것은 에고가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라고 하는 중도를 터득하고 실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단계, 요 세 단계가 이제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깨달으려면 반드시 생각을 하고 논리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깨달으려면. 왜냐하면 논리는 반드시 이분법의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분법의 구조 안에서만 작동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이분법을 넘어선 비이원론의 분리, 중도, 이것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연기라 그래요. 만물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불이중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은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논리는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누는 방식으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오케이? 다시. 나누는 논리의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논리로 따져가는 방식으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이 전체 절대인, 불이 중도인 이 본질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충실하게 경험을 따라가면 돼요. 경험이라는 것은 지금 감각이에요. 생각과 감각의 길에서 둘 다 각이네. 생각과 감각의 길에서 감각의 길을 따라가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감각의 길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생각은 내버려두고 지금 느끼는 대로 그냥 따라와 보세요. 자, 죽비가 보입니까? 여러분, 죽비가 보입니까? 네. 자, 이 죽비에 대해서 한번, 죽비가 보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 죽비를 보는 것은 일단 보통 사람들한테 죽비를 뭐가 봅니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10중 8구 눈이 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눈이 본다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육체는 물질이죠. 맞아요? 그러면 육체의 일부인 눈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눈도 물질이죠. 그러면 이거 보는 것을 물질이 본다고 할 수 있나요? 물질이 볼 수 있나요? 물질은 볼 수 없어요. 지금 맞지요? 그러면 눈이 본다고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눈이 본다고 할 때 그 눈은 물질의 눈이 아니에요. 물질의 눈이 아니라서 이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자에는 심안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육체의 눈은 육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비를 육안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심안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나요?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한테서 지금 이 순간 각자한테서 심안이 육안을 통해서 죽비를 보고 있어요. 맞나요? 그냥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느껴보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사실을 느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은 즉 뭔가를 생각하는 거. 여기서 떠나서 뭘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현실을 떠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부터 깨달을 찬스입니다. 지금 죽비를 보는데 제가 지금 질문이 뭐냐면 육안이 보는 게 아니고 심안이 본다면 그 심안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거죠. 자, 분명히 죽비가 보이지요. 죽비가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따라오세요. 감각적으로. 자, 그러면 죽비가 보이면 육안이 보는 건 아니고 육안을 통해서 심안이 죽비를 보고 있어요. 이 말도 완벽하게 사실이죠.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심안이 어디 있을까요? 육안인 자기 눈을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지금 눈을 보세요. 자기 눈을 보세요. 자기 눈을 이렇게 보면 무엇이 보여요? 전체 다 보인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자기 눈, 지금 실제로 자기 눈을 봐보세요. 눈은 안 보이지. 아니, 자기 눈이 있는 자리를 보세요, 그러면. 멈춘 느낌. 그러니까 자기 눈이 있는 자리를 한번 보면 여러분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돼요. 자기 눈이 있는 자리를 보면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지금 각자가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 상태를 한번 말해볼게요. 저의 지금 실제 느낌이에요. 저의 실제 앉았어요. 눈 떴어요. 그리고 제 눈을 보고 있어요. 제가 제 눈을 봤어요. 그러면 제 눈이 있는 자리에 이 세 개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 눈을 보니까 제 눈이 있는 자리에 지금 이 광경이 시야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시야가 보이고 있어요. 제가 눈을 봤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시야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심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육안 자체는 안 보여요. 저한테 저의 육안은 안 보여요. 대신에 육안의 자리에 무엇이 보이느냐면 이 세계가 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시야 전체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제가 눈을 봤더니 제 눈의 자리에는 이 시야 전체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심안은 뭐냐면 이 시야 전체가 지금 심안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요게 지금 아까 어느 분이 공간이라 그러셨잖아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제 육안이 있는 자리에 이 전체가 다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요거 심안 자체는 이게 공간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에 인연따라 나타나는 것들은 현상으로 느껴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지금 저의 눈의 자리에 세 개가 있고 그 세 개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깨어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쁜들이 똑같이 말했네. 뭐라고 했냐면
심안 자체는 텅 비어 있으면서 근데 이게 깨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 요게 깨어서 모양도 분별하고 컬러도 분별하고 남자 여자도 분별하고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낮인지도 분별하고 이것이 다 알고 있어. 자동적으로 힘 안 들이고. 그래서 예쁜들이 이거 자체가 지금 심한 자체가 그러니까 나타난 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손님이고. 그리고 요 모든 손님이 와서 왔다가 잠시 쉬다가 가시는 이 호텔 자체. 호텔 자체로서의 이 공간이 그냥 공간이 아니라 나의 심안이고, 심안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 공간이고, 그 의식 공간에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자체가 첫 번째는 텅 비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렇게 끼어서 다 보고 안 해? 이 두 가지. 끼어있다 이 말을 공적.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아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적,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영지. 혹은 영명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영명이라는 말은 신령스럽고 밝다는 뜻이에요. 밝을 명자를 써요. 여러분, 깨어있으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에고라고 할 것이 없어. 그럼 무엇이 나냐?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심안이 나예요. 심안이 이게 나의 본래 명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육안은 몇 개예요? 두 개지요. 심안은 몇 개예요? 지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자체가 심안이거든. 이거 자체가 심안이거든. 이거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저기 여행해 보면 히말라야 근처 가면 그 부처의 모습이 여기에 여기에 눈이 여기 있잖아요. 한 개, 몇 장눈. 요게 지금 몇 장눈이야, 이게. 심안은 하나밖에 없어. 육안은 두 개인데.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심안에 보세요. 낮에는 이 현상이 이렇게 펼쳐져. 근데 이 현상은 왔다가 파도 치는 것처럼 왔다 가요. 그러면 밤에 지금 침대에 누웠어요. 딱 잠들었어. 그러면 요 심안에 또 그대로 심안에 꿈이 또 이렇게 펼쳐져. 꿈도 이거랑 거의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현상이고 그것들은 생멸하고 근데 그 꿈이 나타나는 심화는 그대로네. 낮에는 이거고 밤에는 여기에 꿈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생시의 이거 현상이나 꿈이라고 하는 현상이나 그 근본은 같은 거네.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이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참 뭐라고 할 수가 비유하자면 영화 같은 거네. 말하자면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지금 또 이런 가장 가까운 아무개가 또 등장한다 이거예요. 근데 등장인물이지 이것이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공간 자체, 의식 공간 자체다 이거예요. 에른스트 마크 독일 사람인지 오스트리아 사람인지 그런 것 같아요. 에른스트 마크라고 하는 사람의 자화상인데 보통의 자화상은 거울을 놓고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고 사진을 놓고 그리잖아요. 그래서 반고흐의 자화상 이런 거는 전부 거울을 보고 자기가 사진 찍고 사진을 그린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자화상은 거울을 놓고 그린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그리고 자기를 보세요. 고개 숙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렸어. 보이는 대로. 그 그림에 이 앞에 벽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끝에 발끝, 자기 구두. 서양 사람들은 방에서도 구두 안 벗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침대 위에도 구두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여튼 방이에요. 방인데 이렇게 발을 뻗고 있는데 구두, 뾰족한 구두 발을 겹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지, 그리고 그 밑에 방석, 그리고 외투, 이렇게 흘러내린 외투 하고 쭉 그려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그림이 그려졌는가? 여러분 보세요. 어디까지 그릴 수 있어요? 요쯤 그릴 수 있죠? 그 그림이 여기까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화상에 보세요. 그 자화상에 머리가 없다.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육안을 보는데 육안이 없다. 실제로 있는 것은 시만이다. 근데 자화상을 그려보면 우리가 자화상을 실제로 그려보면 머리는 그릴 수가 없고 여기서 끝나요. 그 그림이 여기서 끝나. 그 제가 긋다가 문득 떠올라서 이거 몸을 잊어버리고 한참 그렸거든.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 전체가 시만인데 시만 속에서 모든 것이 왔다 가는구나. 근데 시만 자체는 안 움직이는구나 하고 본질과 현상이 지금 같이 있는 이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걷다가 문득 내 생각이 나가지고 몸 생각이 나서 몸을 한번 봤어요. 몸도 현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가 이 현상들이. 그래서 몸을 한번 탁 봤어. 근데 깜짝 놀란 게 머리가 없네. 연냐 달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냐 달다 고사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능엄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연냐 달다 고사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듯이 이 꽃미남인 연냐 달다가 매일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대견스러워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딱 보니까 거울이 자기 얼굴에 안 비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얼굴을 훔쳐갔구나 하는 광기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자기 얼굴 찾으러 거기가 그 왕사성이에요. 그 배경이. 그래서 성을 다니면서 인도에 거기서 사람마다 붙잡고 내 얼굴 봤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뺨을 때려주고 너 얼굴이 어디 안 갔다, 여기 있다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는 알아왔는데 그 내용이 꽃미남이 머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를 깨닫는 이야기네 이게. 여러분 머리가 없는 대신에 그 머리 자리에 아까 제가 눈의 자리에 육안의 자리에 시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머리의 자리에 머리가 안 보이니까 머리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 시만이 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의 자리에 지금 전체가 다 한 개 지금 시만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를 말하려고 긴양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의식 공간을 발견하는 것이 견성이다. 됐습니까? 따라오시나요? 의식 공간을 발견하는 것이 견성인데 현상은 왔다 가지만 의식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왔다 가지만 그것들이 왔다 가는 이 바탕 자체로서 이 의식 공간 자체는 오지도 가지도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는구나. 여기까지는 지금 오케이. 그리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눈만 없는 게 아니고 머리도 없더라. 지금 여러분 머리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느끼고 있죠. 그 머리의 자리에 실제로는 세 개가 있죠. 이 공간이 있죠. 머리 자리에 이 공간이 이렇게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들의 지금 의식이라고 해요. 이거 자체가. 의식이 텅 비고 안다, 보고, 알고 있다고. 이게 텅 비어서 모든 걸 보고 작용하면서 알고 있다고. 이거 자체가. 자,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이런 자각 속에서 머리 없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게
에고가 붙을 때가? 아니, 에고가 어디 있죠? 몸에 어디 붙어 있을까? 에고가 아니, 실제로 이 자각 속에 있으면 에고가 있을 때가 머리 없는 사람한테는 보통은 머리가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 머리 속에 에고가 산다고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해버리고 살고 있어서 그 에고 없애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에고 없애기가 어려워요. 어려웠던 이유가 자기 머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에고가 있다고 믿었어. 근데 머리를 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험주의, 이 감각의 경험에서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머리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하나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이제 만천하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에고 있을 때가 어디예요? 에고 있을 곳이 어디예요? 에고는 있을 곳이 없다. 내가 머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속에 에고가 있는 걸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살았구나. 근데 실상은 머리 있는 자리에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텅 비면서 깨어있는 각성, 공성이면서 각성인 이 의식 하나가 이렇게 이 온 공간에 이렇게 딱 가득 차 이렇게 있으니까 에고가 어디 있어요? 에고가 붙어 있을 때가 없다. 여러분, 에고가 없으면 인간한테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 텅 빈 각성한테는 이런저런 에고의 문제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카테고리가 다르다. 근데 에고의 카테고리는 착각이구나. 이게 없는 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없애려고 그렇게 내가 에고랑 실험을 진짜 오래 하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했잖아요. 근데 없는 놈하고 싸웠다는 거지. 에고 없는데 뭘 점수를 뭘 해요? 지금까지 에고의 습관을 이기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한꺼번에 떨어져 나간다. 에고가 있을 데가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에고가 착각이었던 거지. 그냥 착각이었던 거지. 이 밝은 의식 속에는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모든 착각이 함께 사라지고, 이 대명천지에 이 밝은, 이거를 예쁜들이 명주라고 했잖아요. 명주, 밝은 무술. 지금 이 의식 공간이 명주, 밝은 무술. 이 밝은 무술 안에는 에고가 숨을 데가 없어. 이것이 정말로 분명해져 버리면 이제는 점수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구나, 그것도 점수라는 것도 착각이구나 하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꺾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노하고 돈수가 이건 또 같이 일어난다. 멀쩡하게 딱 깨어가지고 내 눈만 보면 실제로 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시만이 이렇게 펼쳐져서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거 안에는 지금 생각이 붙을 데가 없으니까 업이니 뭐 윤회니 뭐 뭐니 온갖 근심 걱정이니 그것이 없다 이거. 밝다. 요게 지금 모든 깨달은 분들이 이거를 깨달았구나. 시만을 깨달았구나. 이 시만이 본질이고 이것이 불생불멸이고 이거 하나가 실제고 여기에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은 생멸하는 꿈 같은 것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연냐 달다가 머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깨달음의 소식인 거지. 에고가 떨어졌다는 소식.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한 장에 산책하다가 제 몸을 보고 그 한 장의 그림이 기억이 났어. 그러니까 머리 없는 사람, 머리 없는 자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느낌으로 느끼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머리가 없으면 애고가 있을 때가 없고, 실제로 머리 자리에 뭐가 있는가? 나의 본래 면목인 텅 빈 의식이 이렇게 짱하게 있어가지고 공정명지의 실상이, 요거 하나는 안 변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한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